TV 타임즈. 네, 더 막내 작가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매누님이 도리도리 까꿍 아름다운 아침입니다라고 인사를 전해주셨는데요. 예,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네. 네, 장호근님이 멋진 종배님 상큼한 더마카님 윤 총장 기자회견 풀이 좀 부탁해요. 구독 좋아요 누르고 대기 중입니다. 바로 갈까요? 네, AS 타임 것부터 하고죠. 네, 100m 환이 먼저 주목받았던 윤석열 전 총장의 출마 선언. 어제 김재현 국민의힘 최고위원하고 저희가 관전 포인트를 짚어봤었잖아요. 예, 비전을 보여줘야 된다. 엑스파일 등 의혹에 대해서 당당히 해명하고 믿음을 줘야 한다. 이게 김재현 최고위원의 관전 포인트였는데 네. 제2비의 관전평이 일단 궁금합니다. 전원 정치를 끝내고 직접 마이크 앞에 선 윤 전 총장 어떻게 보셨어요? 왜 윤석열인가? 답이 됐나요? 근데 그 전에 조금 전에 더마카 목소리 잠깐 안 나온 적이 있었죠. 처음 인사할 때. 그래요? 예, 약간의 좀 기술상의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양해를 좀 먼저 구하도록 하겠고요. 네. 네. 자, 아무튼 평을 한마디 하라 이거죠. 네. 제가 볼 때는 어제는 출마 선언 자리였잖아요. 네. 출마 선언 자리가 아니라 투쟁 선언 자리였다. 투쟁? 예. 반문재인 투쟁 선언 자리였던 것 같고요. 이렇게 놓고 본다면 출마 선언에서 꼭 필요했던 컨텐츠는 비전인데 투쟁 선언 자리가 되면 비전까지는 필요가 없죠. 규탄의 목소리만 올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만 있으면 되니까요. 그렇죠. 저는 그러니까 제가 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출마 선언이기보다는 투쟁 선언이었던 자리 같다. 이런 그 느낌을 받았는데 한일 관계 이야기할 땐가요? 죽창가를 불렀다. 네. 뭐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 윤석열 전 총장은 어제 그 자리에서 무엇을 불렀을까? 투쟁 선언이었다면 이걸 한번 좀 대입해 보고 싶었습니다. 네. 뭐 저는 생방으로 보는 내내 도리도리 화법이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약간 네. 일종의 습관이신 것 같던데 매누님이 도리도리 까꿍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이렇게 보내주기도 하셨어요. 예.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새로운 별명을 얘기를 좀 하고 계신데 윤석열 전 총장이 어떤 단어를 많이 사용하나 저는 그걸 좀 주의 깊게 봤거든요. 네. 공정, 상식, 자유, 법치, 예측 가능성 이런 단어를 좀 사용을 하던데 제이비가 캐치한 윤석열의 언어가 있었는지 궁금해요. 제가 어제 그러니까 읽은 바로는 윤석열 전 총장의 정치 철학에서 근간을 이루는 게 자유 같더라고요. 자유를 상당히 강조를 하던데 네. 근데 윤석열 전 총장이 이야기는 자유가 도대체 어떤 개념인지 솔직히 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오. 제가 배움이 짧아서 네. 그런 거지 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판단은 안 하겠고요. 배움이 많은 분께 좀 자문을 구해볼까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금요일에 또 시사 카페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 네네. 자유와 특히 민주주의 관계를 이제 아주 역설을 하던데 네. 저걸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건지 시험 보는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한번 좀 정리는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결론은 윤석열만의 언어는 없었다. 그렇죠. 네. 그렇군요. 기자들 질문도 살짝 날이 아직은 덜 서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제가 볼 했었거든요. 때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게요. 이거는 윤석열 전 총장 어제 기자회견뿐만 아니라 네. 뭐 어떤 기자회견에서 거의 똑같이 나타나는 건데 집중 질문이 성립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기자에게 딱 한 번만의 질문 기회를 주고 그렇죠. 딱 하나만의 질문거리만 뭔가 그 제안을 하기 때문에 네. 최초 질문을 던지고 그러니까 대답이 미흡하면 그걸 받아가지고 다시 이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형식적으로 지금 진행상 그걸 차단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질의와 응답이라는 게 단절 계속 끊어지는 거죠.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좀 지켜보는 국민 입장에서는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첫날이라서 약간 일단 밀당인가 이것도? 국민과의 밀당? 뭐 아무튼 네. 앞으로 뭐 무수한 검증의 시간이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질문할 순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제이비가 또 기자 출신이니까 꼭 하고 싶은 질문이 혹시 그 현장에 있다면 하고 싶은 게 있으십니까? 저는 엑스파일 얘기 그러니까 질문 많이 나올 줄 알았어요. 딱 하나 나왔어요. 딱 하나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윤석열 후보가 되시면 네. 여러 언론하고 인터뷰를 하실 텐데 혹시 저희하고도 하실 그 의향이 있으신지는 잘 모르겠으나 만약에 하신다면 네. 여쭤볼 게 많죠. 그런 그러니까 점에서. 뭐냐고요, 그게? 엑스파일 관련해서 여쭤볼 게 많다니까요. X가 뭔 뜻인지 아시죠? X가.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나름의 관전평을 좀 보내주고 계신데
색다른 지적도 있으시네요. 7587님이 아니다. 그 전에 8927님이 저는 다른 건 모르겠고 사람이 수백 명 몰려 있는 게 조금 불편해 보이더라고요. 지금 코로나 시국이니까. 나중에 기자회견 끝나고 나서 그 지지자들 앞에 서 있는 사진 보셨죠? 네. 그리고 7587님이 저는 왜 반기문 생각이 났을까요? 해주셨고 배태식님은 시원했다. 윤 대통령 이렇게 보내주신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뭐 저희도 윤석열 전 총장에게 직접 답을 좀 듣고 싶어요. 직접 묻고 싶기도 하고 저희가 인터뷰 요청을 하고 있는데 곧 인터뷰에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어제 대권 도전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는 잠시 후 8시 30분부터 이어지는 유튜브 라이브 사법 논담에서 박지훈, 천하람 두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기대해 주시고요. JB타임즈 오늘 챙겨볼 주요 뉴스들로 넘어갈 텐데요. 첫 번째 뉴스도 그와 관련이 좀 되는 거죠. 네. 윤석열 전 총장의 입이었던 이동훈 전 대변인 기억하시죠? 네. 저는 20일에 이제 대변인직에서 물러났는데 이때 왜 물러났는가를 갖고 좀 억측이 구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사퇴냐 경질이냐, 뭐 그렇죠. 이제 국힘 입당 시점과 이런 걸 둘러싸고 좀 두 사람이 뭔가 좀 소통이 부족했던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분석이 있었는데 어젯밤에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금품 수수 혐의로 피의자로 입건이 됐다고 합니다. 네. JTBC 보도를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이 수산업자인 김모 회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한 부장검사에게 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포착을 했고 그래서 이 사람이 부부장으로 강등이 돼서 지방청으로 발령났다라는 보도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네. 그 관련 후속으로 JTBC가 어제 보도한 건 이 김 회장과 이동훈 전 대변인이 친분이 있다. 그러니까 김 회장이 지난해 5월에 한 생활체육단체 회장에 취임했는데 이 취임식에 이동훈 전 대변인이 참석을 했었고 경북 지역 국회의원이 전해주기를 지난해 이동훈 전 대변인이 김 회장을 소개를 해줬고 김 회장이 지역에 추진하려는 행사를 도와달라고 대신 요청한 적이 있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랬는데 어젯밤에 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간 보도가 나온 게 수백만 원대의 골프채를 받았다. 네. 김 회장으로부터. 네. 그래 이게 바로 시점이 지난해 2월이었다고 합니다. 골프채를 수수한 시점이. 네. 이동훈 전 대변인만이 아니라 TV조선의 앵커 이응 씨도 네. 수차례 접대를 받았고 중고차를 받은 혐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 소식이 이제 간밤에 전해진 건데 네, 네. 20일의 급작스러운 사태가 이것과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냐. 지금 이런 분석이 지금 바로 따라붙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그 일신상의 이유?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일단 지금 보도이기 때문에 여기서 사실을 확정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 사실 그러니까 금품 수수 혐의로 피의자 입건이 됐다는 건 사실 같아요. 네.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좀 체크할 게 있습니다. 뭘 체크를 해야 되냐면 시점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네네. 두 개의 시점이 있습니다. 자,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윤석열 전 총장의 대변인이 된 게 6월 10일인가 그랬습니다. 네. 그죠? 그런데 이 골프채를 줬다라는 김 회장이 구속 기소된 건 2달 전이 4월이었습니다. 네. 이동훈 전 대변인도 당연히 김 회장의 구속 기소 사실 알고 있었겠죠. 뭐 그랬겠죠? 그리고 만약에 골프채를 받은 게 사실이라면 혹시 이 불똥이 자신한테 튈 가능성이 있는지도 당연히 염려를 했지 않겠습니까? 네. 일반적이라고 하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총장의 대변인직을 맡았다.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 라고 하는 문제가 일단 하나 생기고요. 네. 이거는 이동훈 전 대변인의 처신의 문제이고 더 중요한 문제는 이동훈 전 대변인이 대변인직에서 사퇴한 게 20일이었습니다. 6월 20일이었고 경찰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장검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간 게 23일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압수수색에 들어가기 사흘 전에 갑작스럽게 사퇴를 한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동훈 전 대변인은 어떻게 사흘 전에 사퇴를 한 걸까? 혹시 압수수색에 들어간다라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거나 그러니까 이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 내밀하게 파악한 게 있기 때문에 먼저 대변인직을 사퇴한 것이냐. 이걸 체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걸 파악을 해서 대변인직에서 사퇴했다면 그 정보 통로가 어디냐. 이게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네. 그러니까 김 회장 쪽일까? 이럴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예. 하지만 김 회장은 이미 구속 기소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초점은 압수수색에 들어간다라는 건데 아무리 피고인이라 하더라도 경찰이 압수수색을 들어가려고 검찰에 영장 신청을 했고 그래서 검찰이 그걸 받아서 영장 청구를 했고 그래서 영장이 발부가 됐고 네. 언제 압수수색에 들어간다라는 사실까지 김혜정 쪽에서 알 수가 있을까요? 글쎄요. 사실은 그거는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쉽게 납득이 가는 현상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다면 만약에 이동훈 전 대변인이 이런 아주 내밀한 수사 진척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면 그 통로가 어디냐? 이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네. 밝혀야 되는 문제인데 이것이 그러면 만약에 그 김 회장 쪽이 통로가 아니라면 경찰 쪽이냐 검찰 쪽이냐? 만약에 검찰 쪽이라면 검찰은 그러면 도대체 또 이건 수사 주체가 검찰이 아니라 경찰이잖아요. 그러면 검찰은 언제 그러면 이 사건을 인지를 한 거냐? 그러니까 경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가려면 검찰에 영장을 청구해 주세요라고 신청을 하고 그렇죠. 그래서 검찰이 법원에 청구를 해서 법원이 발부를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과정이 그렇게 되죠. 근데 23일에 압수수색에 들어갔다면 그 청구와 발부는 당연히 그 전에 이루어졌겠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따져봐도 사흘의 지금 시차가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어떤 행위의 그러니까 특성에 따라서 뭐 영장 발부받은 지 며칠 묵혀뒀다가 느긋이 압수수색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20일이라고 하는 시점에 과연 경찰이 검찰에 영장을 신청을 했을까부터가 사실은 점검이 돼야 되는 문제예요. 그렇게 된다면 도대체 어떻게 알았을까? 이동훈 전 대변인은. 이건 꼭 밝혀야 되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네. 자, 이런 사람을 그 대변인으로 임명을 했던 윤석열 전 총장은 어떻게 해서 대변인으로 임명을 했을까도 사실은 국민 앞에 소명을 해야 되는 저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간밤에 나온 거라면 몰랐다. 사전에 알지 못했다. 네. 이 멘트 한마디만 지금 언론 보도에 나왔던데요. 그렇죠. 좀 더 소상한 소명이 있게 되는지는 좀 나중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 뭐 윤석열 캠프 이상록 대변인이 기자들한테 공지한 거는 두 문장이에요. 윤석열 캠프에서 알지 못했다. 이동훈 전 대변인은 19일 일신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다. 근데 이걸로 이제 해명이 안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소상한 소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일신상의 이유라고만 하고 아무런 그 구체적인 사유는 밝히지 않고 저 그만둘래요 하니까 네 그럼 그만두세요 이랬을까요? 아니요. 왜?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뭐가 문제야? 그러면 그 최소한 대변인 임명 과정은 둘째치고 사퇴 과정에서 어떻게 된 건지는 소상하게 밝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잖아요. 그러면 사퇴 과정에서 이동훈 전 대변인이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안 했다라면 그냥 그런데 순순하게 사퇴하는 것을 받아들인 이유는 뭔지도 밝혀야 되는 거고. 그렇죠. 만에 하나 이야기를 했다면 왜 그러면 그동안 계속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문제다가 또 제기가 되는 거겠고요. 그렇죠. 꼬리에 꼬리를 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윤석열 전 총장이 다시 언론 앞에 서는 기회가 있다면 아마 이거에 대한 질문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고요. 국민 앞에 소명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러분들이 의견 보내주고 계신데요. 일단 요거 알면서도 왜 캠프에 참여했을까? TK님 99만 9천 원짜리여서 이런 의견 주셨다. 그리고 0995님은 대변인 잘 그만뒀네요. 사실이든 아니든 민폐겠죠. 뭐 이런 그럼요. 의견들. 예. 그리고 밥하기 싫은 여자님은 검찰이 소스를 줬을까? 뭐 이런 의견들을 주셨는데 시련님이 문재인 대통령은 기소돼도 안 자르는데 윤석열은 바로 잘랐으니 비교됩니다. 이런 의견 주셨어요. 이동훈 전 대변인은 입건된 거지 아직 기소된 거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여튼 여기에 대해서 제입이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뭐라고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냐고요? 아니, 지금 자른 게 아니라 사퇴했다는 거잖아요. 그냥.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네. 답을 가름하고요. 네. 자, 그리고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공군 참모총장 자리에 신임 총장을 내정했는데요. 그런데 웬일인지 내정한 지 하루도 안 돼서 임명을 보류했습니다. MBC 취재 결과 청와대가 박 내정자가 공군 사관학교 교장으로 재임 당시 발생했던 성추행 사건 관련 기록 제출을 공군에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박 내정자가 성추행 사건을 제대로 처리 안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박 내정자는 또 지난해 공군 사관학교 교수 2명이 동료 교수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감금한 사건과 관련해서도 직무유기 혐의로 국방부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와대는 다만 다소 애매하게 넘어간 사안에 대해 본인의 소명을 좀 더 듣고 세밀하게 살펴보는 차원이라며 교체나 낙마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자, 또 하나 인사 문제가 불거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박인호 공군 참모총장 내정자. 원래는 어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할 예정이었는데 국무회의에 임명안이 올라오지를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네. 왜 그런 걸 알아봤더니 국방부가 임명안을 인사혁신처로 보내지 않았다라는 거고 인사검증 과정에서 청와대가 지금 그 리포트에 나온 이런 문제가 발견이 돼서 스톱 이렇게 됐다라는 건데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차라리 낫다 이게. 뭐냐면 임명된 다음에 차라리 낫다고 그러죠. 왜 그러냐면 임명된 다음에 문제가 불거져 가지고 다시 사퇴하느니 임명장을 주기 전에 그래도 걸르는 과정이라든가 약간 뒷북인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하는 게 차라리 낫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렇게도 얘기하기 힘들어요. 왜 지명을 발표하죠? 왜 이렇게 이야기가 힘드냐면 네. 조금 전에 뉴스 리포트에 나왔죠. 네. 다른 거 다 관두고 공군사관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그러니까 교수 2명이 현역 소령의 다른 교수를 감금 협박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걸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고 네. 그래서 피해자가 이 그 박인호 공군 참모총장 내정자를 직무유기가 있다라고 해서 국방부에 진정을 넣었고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자 내정되기 전 단계에서 인사 검증이 1차로 있었겠죠. 그렇겠죠. 그런데 국방부에 접수가 돼서 조사되고 있는 사실이 누락이 됐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이 얘기는. 그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다시 말해서 뭔가 숨겨져 있는 비리나 이런 것도 아니고 진정서가 접수가 돼가지고 국방부 검찰단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사안인데 이거는 공식 개통을 통해서 당연히 보고가 되고 당연히 걸러졌어야 되는 내용인데 내정 사실 다 보도 자료로 뿌리고 난 다음에 체크가 됐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이 얘기가. 그러니까요. 응? 그러니까 차라리 낫다라는 얘기도 성립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그러게 말입니다. 참 인사 문제가 어떻게 이럴까요? 민초민 본샤님이 왜 이렇게 인사 검증 족족 왜 이래요? 해주셨고요. 네. 5445님은 우째 깔끔한 사람이 없네요. 이은하님 민정수석실이 문제입니다 해주셨는데요. 청와대가 이게 교체나 낙마는 아니라고 선을 먼저 긋는 것도 저는 좀 아니 그러니까 국방부가 조사하고 있으면 조사 결과를 기다려보겠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그잖아요. 또 선을 또 그으셔가지고 네. 아무튼 지켜보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로 넘어갈게요. 어떤 겁니까? 인천시의회가 어제 본회의에서 조선일보 절독 결의안을 처리를 했습니다. 네네. 재석 의원 35명 가운데 찬성 34, 반대 1명으로 통과를 시켰는데요. 인천시의회 구성을 보면 민주당 소속 의원이 33명, 국민의힘이 2명, 정의당 1명, 무소속 1명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주도로 이제 처리를 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결의안은 최근 문제가 그러니까 불거진 조국 전 장관 부녀와 문재인 대통령의 일러스트를 문제 삼으면서 조선일보의 악의적 보도 태도에 분노하고 사회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 소비자 운동의 일환으로 절독을 결정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네. 근데 반대 토론자로 나선 박정숙 의원은 인천시의회가 조국 변호인을 자처하고 있는 꼴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결의안이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해칠 만큼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반대 이유를 밝혔습니다. 뭐 찬반이 팽팽한 건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여기서 이제 찬반 입장을 살펴보기 전에 네. 아주 기초적인 질문부터 드리죠. 인천시나 산하기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조선일보가 몇 부 안 된다면 결의안까지 채택할 이유가 있습니까? 뭐 아니겠죠? 네? 그러면 이 결의안까지 채택을 해서 인천시와 산하기관에 이 결의안을 전달할 정도로 구독 부수가 많다라고 일단 전제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일단 이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초점이라고 보는 건데요. 이게 이제 그 구독이 시민 복지 증진 차원에서 이루어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알아요. 신문의 관공서 구독 의존율 높아요. 특히 지방으로 가면. 그렇죠. 거기다가 거의 다르잖아요. 광고 의존율 또한 마찬가지고. 네, 네. 그래서 광고 달라고 해서 안 주니까 관 비리 폭로한다 협박하고 보도했다라는 뉴스도 종종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관과 언 간의 부적절한 관계가 참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과정에서 불거진 게 이 구조에서 불거진 게 바로 절독 결의안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굳이 이런 구독 양상이 계속 이어져야 되느냐
이 부분을 좀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 저는 각을 약간 틀어서 그 점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불량식품이라 판단하면 안 사는 것이 맞는 것이다. 이게 어제 인천시의회에서 나온 말인데요. 네. 뭐 반대할 분은 없지 않을까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